생물의 다양성의 뜻과 그 다음에 그 중요성,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에 감소하는 원인이 뭔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생물 다양성에 포함되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보전,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꿀벌이 이 본인이 꿀을 얻기 위해서 꽃에 다가가는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꽃에 이 꽃밥을 묻혀서 다른 꽃에 옮겨주고 이 수분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꿀벌을 떠돌이 농사꾼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이 꿀벌이 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죠. 그래서 나중에 꿀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멸종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란 뜻이 뭐냐? 일단 다양하다는 뜻에서 종류의 수가 많다 정도라는 느낌은 와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냥 종류만 많다는 뜻은 아니고 그 자세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이 지구 그림을 좀 한번 볼게. 자, 생물 다양성에는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게 있다. 가장 큰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지구상에는 뭐 해양도 있고 사막도 있고 열대우림도 있고 초원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이 생태계 자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한 종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같은 종 내에서도 유전자의 구성이 얼마나 다양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자, 지구에는 동물이 약 135만 종, 식물이 30만 종 정도 살고 있는데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발견하고 보고하지 않은 종까지 합치면 3천만 종 이상이 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계에서 살아가는데 이 많은 그 생물들이 가진 유전자와 종과 생태계를 모두 다 통틀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에는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 두 번째 생물의 종 다양성, 그리고 유전자의 다양성,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부터 볼게요. 자, 생태계의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생물, 서식지가 얼마나 다양한가, 생물 종들의 서식지가 얼마나 다양한가 정도를 의미하게 된다. 근데 이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면 위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기온이 어떻게 되고 연 강수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서식지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양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뭐 열대우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초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습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막과 아까 해양 생태계도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생물의 종다양성. 자,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 내에 생물종이 얼마나 다양한가, 그 생태계 내에 지역 내에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단순히 생물 종 수가 많은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른 분포도 포함을
해야 이것이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종만 엄청 많고 나머지 종들은 거의 멸종 직전에 있다면 이런 것은 종다양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마지막으로 유전적 다양성. 자,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내에서 뭐 사자면 사자, 아니면 뭐 얼룩말이면 얼룩말, 형질과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래서 형질과 유전자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수가 많게 되면 이것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여지게 되고, 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게 되면 환경에 적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같이 쓰면서 봤던 내용들이 있어요. 자, 생태계란 우리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을 모두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마다 지형, 기후,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 자, 1번. 자, 그리고 이 한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종이, 자, 중요한 거, 많은 종인 건 아는데 고르게 분포하는가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 자, 이것이 종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많은 종의 생물이 균등하게 분포해서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같은 생물 내에서도 색, 크기, 모양 등이 각각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같은 종 내에서도 서로 다른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즉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게 있냐. 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태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생물들이 조화롭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생태계의 평형과 생물 다양성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 일단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게 되면 생태계의 평형이 위태롭게 되어져요. 쉽게 얘기하면은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되는데 먹이 그물이 단순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매가 그 생태계에 숲에 매가 있어요. 독수리 매가 있는데 얘가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가 토끼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뭐 다른 설치류 동물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어떤 한 종이 멸종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태계는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밖에 없거나 두 개밖에 없으면 그 한 종이 멸종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 또는 그 다른 생물들까지 멸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생태계 평형 유지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이 단순하면 어떤 생물종이 사라졌을 때 거기에 의지하는 그 생물종은 다른 먹이를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무너지게 된다. 하지만 다양하다면 그 먹이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이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게 예시가 바로 단일 품종의 바나나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먹는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야생 바나나하고는 많이 달라요. 야생 바나나는 이제 정말 사람이 품종 개량을 하지 않은 그런 야생에 있는 바나나인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바나나에는 씨가 어디 있지?
야생 바나나는 이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지. 맛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씨 부분이 적고 그리고 그 단맛을 내는 그웰이라고 하는 이 예전에 먹었던 바나나가 있었는데 얘네가 단일 종이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그 전염병이 돌면서 멸종해 버렸어.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번으로 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웰보다는 사실 맛이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병에 좀 내성이 있었던 캐번디시라고 하는 이 바나나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우리가 단일 품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외종처럼 없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 단편적인 바나나의 예를 보더라도 생물 종다양성이 유전적 다양성이 이 생태계에 미치는 평형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종 내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도 살아남아서 멸종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얘네가 나중에 종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생태계가 다양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다양할수록 생물 종다양성이 높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생태계 다양성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종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생태계 자체는 다양한 생태계는 지구 환경을 안정하게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종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종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다양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다시 종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고 유전적 다양성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는 이제 각 다른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는 비버와 그 다음에 식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밑에 사고력 기르기에 농경지와 같이 종다양성이 낮은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농경지의 논과 밭에는 거의 단일 종목을 키우게 되죠. 작물을. 이때 당연히 이 종다양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장 그 취약한 것이 병충해죠. 그렇죠? 병이 들 수도 있고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해충에 의해서도 피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농민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다른 약을 이제 농약을 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유기농 방법을 쓰더라도 이거에 대한 항상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낮추는 이유는 뭔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자,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거야. 사는 곳이 없어지는 거죠. 서식지 파괴입니다.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먹이가 줄어들게 되고 살 수 있는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다른 이유인데 효과는 거의 비슷해요. 서식지 단편화라는 거야. 단편화라는 말은 작게 쪼개진다는 이야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원래 이렇게 1km 정사각형의 서식지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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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m로 쪼개지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요만큼이었던 서식지, 1km였던 서식지, 한 변이 1km였던 서식지가 400m로 줄어들게 4개가 되면 그렇게 크게 면적 자체는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생물들에 따라서는 요 안쪽 부분에 사는 이런 생물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안쪽 부분, 즉 외곽으로부터 도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게 쪼개 단편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그 면적이 줄어들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이 지역, 이 서식지에 살고 있는 동물,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서식지 파괴와 같은 효과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외래종. 새로운, 그러니까 본인이 있던 그런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서식지에, 새로운 서식지에 이동했을 때 그 서식지의 천적이나 또는 질병이 없어서 얘네들이 굉장히 대량 번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고유종은 그 경쟁에서 밀려서 개체수가 줄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베스 들어봤죠? 그리고 붉은기 거북 그리고 단풍잎 돼지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돼지풀이라고 얘기하는데 단풍잎 돼지풀 식물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소개구리 이런 애들이 이제 외래종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애들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외래종이고 우리나라 토종 생물이 외국에 가서 이런 생태계 교란하는 종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물치 같은 건데 이 가물치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 가물치는 이제 크기가 엄청 커지고 나면은 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세계에 가서는 얘가 이제 외래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인간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포획과 남획입니다. 자, 불법 포획은 잡으면 안 되는, 사냥하면 안 되는 생물들을 우리가 사냥하는 거고, 남획은 허가는 돼 있지만 정해진 것보다 너무나 많이 잡아서 이제 그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고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포획이나 사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태계가 스스로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잡는 것을 우리가 남획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뭐 위에서부터 보면요. 자,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인간이 개발과 이런 환경 파괴로 먹이들이 감소하고 역시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도로나 철도 같은 것들이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택지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쪼개지고 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래종 도입.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가 아닌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토종 고유종들을 살 수 없도록 서식지를 변화시켜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거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블루길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고유종의 물고기와 알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고유종들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이제 그 빛에 대한 토양에 대한 식물들끼리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 주변 식물의 표면이나 가지에 덩굴로 감아가지고 광합성을 못하게 해서 말려 죽이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남획에 대한 거죠. 네 번째. 자, 우리가 뭐 몸에 좋다고 하면 닥치는데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코끼리 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 수집을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뭐 당구공으로 만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너무 많은 남획의 결과 멸종이 되게 되고 이
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 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먹이, 그물과 사슬을 이루고 있는 이 생태계가 생태계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밑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외래종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붉은 기거북, 큰잎 우럭. 큰잎 우럭이 질문이 있었는데 얘가 뱄어요. 그 다음에 서양 등골나무, 돼지풀, 꽃매미, 황소개구리. 꽃매미가 재작년이랑 작년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는가? 이건 좀 간단합니다.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서식지를 파괴하고 단편화시키는 게 아니라 서식지 지켜주는 거죠. 보호하고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예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이미 개발된 곳을 다시 복원시켜 주거나 아니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들 논다고 하더라도 그 생물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생태 통로를 설치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당연히 이제 금지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 포획하고 남획하는 거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그런 이제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래종 도입. 이 외래종은 뭐 단순히 그냥 화물이나 이런 거에 실려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경제적인 이유로 일부러 수입을 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생태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가지고 와서 쓰다가 안 되면 관리가 어려우면 그냥 자연에 방치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 고유 생태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검증 단계를 좀 거쳐서 강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호종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지정 관리해서 보호하고 또 자연 상태에서 도저히 이 개체수 유지라든가 멸종 위기에 있는 이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져다가 이제 보호하고 이제 자연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개체수가 확보가 되면 그때 대해서 방사를 해서 개체수를 유지해주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생태 통로가 나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멸종 위기 생물을 보호했다가 방사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종자은행. 종자은행은 이제 종자들을 저장해 놨다가 얘네들의 그 유용한 유전자를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이 작물이 사라질 위험이 됐을 때 그때 이 저장해놨던 종자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 국제 협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아일랜드 대기근이 있네요. 이 세계사에서 아일랜드의 대기근은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토지를 수탈하고 먹을 거 다 뺏어가고 하면서 제일 저렴하고 잘 키울 수 있었던 감자를 이제 주식으로 삼았는데 이때 이제 감자 전염병이 1845년에 퍼져서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때 굶어 죽었고 이제 미국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민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도 미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많이 사망했었다고 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요소 3가지
자, 다양성은 이제 뺄게요. 먼저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이 얼마나 다양한가. 다양성. 그리고 생물 요것 다양성. 그 다음에 한 종 내에서 요것의 다양성. 이 세 가지가 전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플러스 원래 여기에 얼마나 균등한 정도. 까지 합치게 되면 이게 종 다양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평행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가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가? 이걸 확인하도록 하고요.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세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지, 그치? 뭐 서식지 파괴라든가 단편화, 그리고 포획과 남획, 그리고 외래종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도 역시 보호해주고 생태통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교과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